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쌤입니다. 자, 칠질 시간끈을 하군커리 쩌리 보내버리고 저와 함께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로 공부하시고 이론을 빨리 공부하시고 우리는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교재 합격서죠? 합격서는 페이지 120페이지가 안 됩니다. 약 110페이지. 이걸로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차를 꼭 합격해야 되니까 60점 좀 불안하죠? 그래서 한 85점 맞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한 7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한 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18강이죠? 18강. 강의 유제는 김하영 합격서입니다. 35위 민법규제가 일단 합격서 요약집 지금 하는 거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서 필요 없다고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좀비 기출은 이제 매일매일 제가 강의 올려드리죠. 이 합격서 강의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약 4시간 분량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노트가 있으시면 이 PPT 내용과 거의 99% 일치하기 때문에 적으실 필요 없이 쉽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2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고, 이 계좌번호로 이제 입금하시고, 다음 힌트문 문자, 꼭 문자로 아래 4가지를 정확히 적으세요. 특히 교재명, 과목도 적어야 돼요. 민법인가, 중개사법인가 잘 적어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물권 들어갔거든요. 물권 법정주의 공부했습니다.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 국회가 제정한 걸 말하죠.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관습법은 이제 법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으로서 우리가 관분양 기억나시죠? 관분양 외웠습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으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법에도 물권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민법상 물권이 딱 8개 정해 있죠. 그게 이제 물권 법정, 물권은 법에 정해 있습니다. 일단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한편 본권이란 여기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죠. 그럼 소유권이 대표적으로 내 물건 점유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이란 자기 소유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돈 받고 빌려주거나 처분 팔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 이런 권능을 가진 게 소유권입니다. 한편 이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 제한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으로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그럼 용의익이란 여기 사용수익 뒷글자죠. 그래서 용의물권이란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한을 제한시키는 물권이고, 그럼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한, 처분 권능을 제한시키는 물권입니다. 여기 물권 3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타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고, 이게 둘 다 땅지자로서 2개는 토지에만 나오는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도 3가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질권은 부동산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제 신용카드가 요즘에 많이 활성화됐죠. 예전에 몇십 년 전 신용카드가 별로 없을 때 술 마시다가 술값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외상하죠, 외상. 내 외상도 안 받아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반지나 목걸이,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전당포에 맡긴 게 반지나 목걸이, 걔들은 다 동산이죠. 이런 게 질권이에요.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시험과 연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도 나와요. 동산 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민법상 물권이 8개인데 이 8개죠. 점유권, 소유권 2가지 있죠.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총 8개. 근데 질권이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진 겁니다. 우리 7개 물권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는 점유권과 소유권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제3장 점유권 들어가는데 이제 합격서는 46페이지 주세요. 합격서 46페이지. 강의 노트는 117페이지 있습니다. 117페이지. 합격서는 46페이지. 자, 일단 점유권과 본권이 있었는데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에게도 인정됩니다. 한편 본권이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즉 소유권이 있으면 점유할 수 있죠. 빌렸네요. 전세권, 임대차 다 정당하게 빌렸죠. 그럼 다 빌린 것도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어서 본권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면 근데 이 두 개는 전혀 따로따로 판단하시면 돼요. 같이 판단하면 헛갈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자, 그럼 갑소유 자전거가 있고 보통 자전거 자기가 타죠. 그러죠?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거닐고 있죠? 그럼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현재 갑에게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훔쳐왔다 절도절취해서 이 중학생이 타고 다닙니다.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 갑이죠. 여전히 갑이죠. 얘는 훔쳤잖아요. 그럼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있나요? 얘는 없죠. 일단 소유권 없죠. 소유권. 그리고 소유자 갑으로부터 빌린 것도 없죠. 빌리도 안 했죠? 얘는 본권이 없습니다. 본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점유를 뺏겼죠. 그러면 점유권 바로 상실하고 점유권은 을에게 오는 겁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점유권 바로 소멸해요. 을이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럼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아니 이상하죠? 무슨 놈의 법이 도둑놈을 점유권으로 보호할까요? 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공원에 앉아있어요. 우리 공원에 앉아있는데 이 처음 본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요. 우리 이 보라색 박스만 보는 겁니다. 앞에 도둑질한 거 본 적 없어요. 그럼 우리 자전거 타고 공원에 들어오면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 자전거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을 얼굴에 도둑놈 써있는 거 아니죠. 그래 우리는 그냥 번쩍만쩍 무의식적으로 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장훈처럼 키 큰 고등학생이 와서 이 중학생 다가리에 때리고 뺏어 타고 놀고 있어요. 을은 저쪽에 찌그러져서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라색 이것만 먹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병 보고 저 썩을랑 그러죠. 우리가 쪽수가 더 많으니까 쌈 잘하면 분명히 뺏어서 을 줄 거예요. 쌈 잘하면. 쌈 못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네요.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하면 이 상황에 출동하면 어떻게 할까요? 뺏어서 을 주겠죠. 이처럼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평화롭게 지배하죠. 그걸 법적 권리로 보호한 게 점유권이고 그 평화로움을 침탈했죠. 그럼 누구든 뺏어서 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놈 점유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을을 도둑놈으로 보지 않아요. 을을 소유자로 볼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 평화로운 상태를 일단 법으로 보호한 게 점유권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했죠. 그럼 이 도둑놈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쌈자란 우리가 해주거나 경찰이 대신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내 자전거 내놔가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죠. 내가 먼저 타던 자전거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얘도 을도 불법 점유자, 병도 불법 점유자죠. 근데 불법도 위아래가 있어요. 을이 더 형님, 더 1번 불법자, 병이 2번 불법자. 그러면 야 임마 너는 선배도 몰라봐 라고 내가 먼저 타던 자전거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도둑놈 미워하지 마세요. 도둑놈도 민법은 다 공평해요. 우리 민법은 양반이에요. 형법에서 도둑놈 깜빵에 보내는 겁니다. 민법은 도둑놈도 점유권이다. 자, 그럼 이제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그럼 자전거 소유자 누굴까요? 소유자 갑입니까? 잘 모르죠. 갑이 소유자일 수 있고 소유자에게 빌려서 탈 수 있고 도둑놈일 수 있고 길가에서
주어서 탈 수 있고 등등. 아무튼 넷 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다 있다. 근데 두 개는 본권도 있고 정당하게 빌렸으니까 본권. 이건 본권이 없는 거죠. 아무튼 넷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자, 그럼 이제 건물 부지 점유자가 있는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다르다고 해보세요. 다르다.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할까요? 건물이 하늘에 구름처럼 떠다닐 수 없죠? 건물은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가 건물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아래 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자가 건물 부지 점유자고 얘는 말 그대로 건물만 점유하는 거죠. 부지는 이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소유자는 미국에 살아요. 그래도 미국에 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지를 점유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게 학기역사 46페이지 상단의 01번 총설집 내용입니다. 그럼 총설에 192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192조 나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이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곧바로 소멸한다. 그러나 204조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204조가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살짝 써놓으세요. 204조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해보겠네요. 회복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점유권이 여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죠. 이건 법에서 인정하니까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말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거든요. 점유를 상실했네요. 그럼 점유권 소멸하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 점유 회수 회복하면 점유권이 쭉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게 192조 그러나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겠지만 유치도 유치가 점유하답니다. 유치권도 똑같아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했다가 점유를 회복하죠?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유치권도 쭉 되살아난다. 그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럼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 본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즉 본권이 있든 없든 그 사실상 지배 상태를 보하는 것이 점유자다. 2번이 이제 이거죠. 아까 부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 자, 그럼 이제 점유권은 본격 들어갑니다. 이제 점유 관념하는 게 있는데, 자, 아까 도둑놈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인 현상을 관념하라고 표현합니다. 뭐 심의는 안 나오니까 그냥 예외가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죠. 반대로 점유권이 없는데도, 아니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예외죠. 자, 그럼 이런 사람을 점유 보조자라 부르고 아랫사람을 간접 점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지금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사람. 이 두 사람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나요? 자, 여기 10글자. 여기 보세요. 둘 중에 누가 점유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점유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 없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간접 점유 나오죠? 그럼 뭐든지 있다, 뭐든지 된다. 물음을 나와도 무조건 된다.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죠? 그럼 얘는 뭐든지 없다, 뭐든지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럼 간접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유치권,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있다. 간접 점유로 취득 시효할 수 있나요? 무조건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권은 간접점유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나요?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하면 돼요. 얘는 무조건 없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권 없다.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물권 요청권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무조건 없다면 됩니다. 써있는 대로.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저 잘 보세요. 참 지금 여러분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애교로 봐주세요. 자, 간접점유자는 하고 있다 무조건 맞아요. 중간에 내롱 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점유자는 하고 없다 하면 돼요. 중간 메롱 보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문제는 맞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맞췄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이 알기 전에 이미 글자 보고 문제는 이미 맞췄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점유보조자. 자, 195조 가사상 여용상 기타 유상관계에 의하여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이 타인은 지시한 자입니까? 지시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좀 엿볼 수 있어요. 지시한 자죠. 지시한 자. 그럼 지시한 자만 점유자고 지시받은 자가 점유보조자란 말이죠. 그러면 지시받은 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써있죠? 보세요. 가볍게 편의점 가장 흔하게 편의점 사장님이 있어요. 우리 직원 알바입니다. 그러면 보통 편의점 매장은 누가 지키고 있죠? 알바 혼자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집에는 독자적 지배가 아니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요. 사장님은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놀고 있어요. 알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사장님이 골프장에서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CCTV. 요즘 핸드폰으로 CCTV 다 봐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얘는 갑의 지시를 받죠. 그럼 얘는 점유권 없다. 얘를 점유보조자. 오히려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자 또는 점유주 같은 말이에요. 점유자, 점유주. 그래 부릅니다. 얘는 시험에서 무조건 없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도 5글자예요. 영어도. 이 영어로 잘 들어보세요. 아르바이트 그래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점주잖아. 점유자, 점유주. 농담이었던 농담입니다. 자, 그럼 집으로 가면 집주인은 백화점 쇼핑하고 있고 가정부 혼자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부가 점유보조자, 집주인이 점유자. 공장 마찬가지예요. 공장이 점유자, 근로자, 점유보조자. 은행도 은행이 점유자, 직원들 점유보조자입니다. 이렇게 다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만 점유자이다? 갑만 점유자이고 이만 점유권 있다. 을은 점유권 없답니다. 그래서 자 46페이지는 제일 밑에 두 줄 있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 아니므로 점유권의 허용 인정 없된다. 그러므로 점유자는 자 점유보호 청구권이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무조건 행사할 수 없다. 뭐든지 없다요. 모르말 나와도. 오른쪽 페이지 간접점이 있죠. 간접점유는 점유자가 두 명이에요. 여기만 점유자 1명. 이제 간접점유는 점유자 2명. 그래서 이제 학교역서 47페이지 보시면 자 194조 지상권, 전대권, 질권 사용대차가 대차가 빌려준 겁니다. 대차 빌려주는 거. 네, 사용대차는 공짜를 무상. 임대차는 돈 받죠. 이걸 유상. 그다음 임치가 물건을 보관을 맡겠다. 주차장에 차를 맡겠다. 친구에게 가방을 맡겠다. 보관. 기타 관계로 타인이라고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다. 이런 말입니다. 갑에게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이 있다. 을에게 돈 받고 빌려줘요. 또 땅지자 토지를 빌려준다. 전세권으로 빌려준다. 물건을 임치 보관 맡겠다. 기타 등등해서 이 물건을 을에게 넘어왔어요. 그럼 이 물건이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갑은 현재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점유를 영원히 넘겼나요? 아니면 약속기간 끝나면 갑이 다시 돌려받습니까? 다시 돌려받죠. 그래서 약정기간 끝나면 갑은 다시 반환 청구 받거든요. 그럼 지금은 지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점유가 되돌아오죠. 따라서 언젠가 점유가 되돌아오니까 지금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간접으로.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고 맡기는 게 점유 매개관계로 의리하는 점유가 직접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점유자 몇 명이에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점유자가 두 명이다. 아까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었죠? 여긴 점유자 두 명이다. 그럼 잡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 하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직접 점유 선택하겠어요? 간접 점유 선택하겠어요? 직접 점유? 물론 어감은 직접이 조합입니다. 근데 간접 점유가 훨씬 좋은 거죠. 이거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누가 건물주예요? 갑이 건물주, 우리는 기껏 임차인. 뭐 100억 시세? 그러면 500억짜리 건물이다. 500억짜리 건물. 누가 건물주예요? 간접점유자 갑. 얘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이거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 웃기고 있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간접점이에요. 하고 싶어 죽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서 뭐든지 다 된다. 조물주의 건물주예요. 건물주를 뭐란다? 간접점유자.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한테 장래 희망 물어보세요. 뭐 우리 때나 뭐 변호사, 의사래지. 요즘 애들은 건물주 그래요. 연예인 그럽니다. 저같이 유튜버. 근데 여러분 애들 노력으로 건물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안 될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애들의 꿈, 건물주라는 꿈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간접점유 먼저 하고 자식한테 상속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저도 이거 하려고 강의합니다. 저 이거 하면 강의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제 강의 못 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집 가훈이 간접점유자가 되자요. 우리 가훈 간접점유자 되다. 지금 빨리 핸드폰 카톡에 싹 깔아요. 카톡 되면 간접점유자 되자라고. 그래서 얘한테 뭐 없다면 서운합니다. 무조건 있다. 그래서 자, 합격서 47페이지 제일 위쪽에 법조어 밑에 동그라미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 가진다. 따라서 점유권은 모든 여러분 원칙적으로 간접점이 인정된다. 2번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어도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가진다. 3번 주임법상 대항력권 인도가 점유죠. 인도가 점유. 인도는 임차인 주택에 간접점유 취되고 인정된다. 무조건 된다 하시면 돼요. 무조건. 자, 그럼 우리 임대차 있는데 병한테 다시 빌릴 수 있죠.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 점유 종류와 효력을 보는데 먼저 자주와 타주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자주와 타주를 주로 245조 이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소유권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를 거꾸로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취득시효, 시효취득. 그래서 우리가 자주와 타주를 주로 여기서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은 이 취득시효와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종합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245조 볼게요. 먼저 몇 년입니까? 20년간. 다음 소유사와 여기 자주점이에요. 소유사가 뭐다? 자주점유. 자주점유로 평화롭게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마지막이 뭐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점유권에서는 이 첫째 줄을 공부해요. 그리고 소유권에서 이 등기를 공부할 겁니다. 다시 지금 점유권에서 뭘 공부한다고요? 첫째 줄 20년 자주점유 병원 공연. 좀 이따 소유권에서 등기까지 공부하면 245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지금 빨강색 글씨가 소유사죠? 좀 이따 빨강색이 20년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뀐다. 일단 소유사 자주여면 취득시효 가능하죠. 그럼 자주타주란 자주는 소유사가 있는 점이고 타주는 소유사가 없는 점을 말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점유자 내심의사 주관적이 아니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객관적. 근데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그때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 일단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 이제 모를 때 자주 추정. 그럼 저는 지금 이 객관설 먼저 볼 겁니다. 객관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4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구별 반가로 1번이 객관설이죠. 그러니까 객관설을 먼저 본다고요. 그리고 밑에 반가로 2번이 자주 추정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럼 객관설이에요. 객관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 있는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자 아니죠. 절대 소유자 아닌데 돈 주고 이거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래서 매수인 점유.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점유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 자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자주점유란 소유자의 점유가 아니에요. 소유자이든 아니든 객관적 봤을 때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겁니다. 을은 등기만 받으면 되죠. 돈 주고 점유받았죠. 그러면 을은 자기 것처럼 사용할까요? 아니면 갑에게 돌려줄 의사로 사용할까요? 내 것처럼 사용하죠. 그게 자주가 됩니다. 자주. 이거 보면 극명해요. 갑자증거를 우리 도둑질해서 을이 타고 다녀요.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럼 이거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 자주입니다. 도둑질 왜 하죠? 설마 자전거 깨끗이 닦아서 갑 돌려줍니까? 그거 아니죠. 갑의 소유권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자처럼 고개 뻔뻔하게 들고 타고 다녀요. 그게 자주입니다. 이해 안 되면 오늘 밤에 도둑질 해보세요. 바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설. 다음 갑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빌려주거나 이것도 빌려주고 다 빌려줬다. 물건 포괄을 맡깁니다.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로 얘가 직접 점유, 얘가 간접 점유 그랬죠? 이 단어 보면 막 심장이 막 뛰어야 돼. 뭐 하고 싶어? 간절해 죽겠네. 그럼 이 점유는 직접이죠. 이 점유 매개자. 그럼 점유 매개에 나오면 빨리 임대차를 생각하면 돼요. 이 점유는 그러면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얘는 직접 점유인데 직접 점유. 그럼 얘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빌렸겠죠? 그러니까 타주가 된다. 타주. 내 것이 아니라 빌렸죠?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갑소유 토지를 우리 침범 나쁜 놈이네요. 우리 남 토지를 왜 침범해? 나쁜 놈이네. 즉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입니다. 우리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갑토지를 빨강색만큼 살짝 침범해서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땅 침범했죠. 근데 차고 실수로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건 애교로 봐줘요. 그래서 이건 자주로 평가됩니다. 애교로 봐줘요. 그럼 자주가 되죠? 그럼 이 상태로 20년 지나면 우리 취득시효 해버립니다. 시효취득. 그러니까 지난주에 취득시효란 을은 여기 권리 없잖아요. 침범했죠? 갑의 소유권이죠? 을은 권리 없어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처럼 행사하면 없는 권리를 만들어준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을은 땅 권한 없죠. 점유할 권한. 그래서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사하면 을에게 소유권 줘버린 게 취득시효예요. 저기 여기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세한 을을 보호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빨강색 토지를 20년간 을토지를 알았거든요. 그럼 그 권리 그대로 줘버린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미안하지만 이제 소유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할게. 자, 우리 갑토지 침범했는데 우리 알고 있어요. 내가 갑토지 살짝 넘어가면
갑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타인 토지를 알면서도 못한 점이 있다. 이건 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못합니다. 20년이 아니라 200년이라도 취득시효 못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잘못 공부하면 타인 토지에 집 짓고 20년 살면 내 땅 된다. 그거 아니에요. 타인 토지인지 알고 집 지으면 타주니까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주 해야 돼요. 소유사. 근데 우리 토지 등기 배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하면 이건 당연히 남의 땅인지 알고 들어갔겠죠? 이건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셋 중에 이 경우만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게 책의 동그라미 1번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매수인이 착오로 임대토지 일부 그러면 자주. 그 밑에 굴공시 상당히 초과 타주. 그 다음 자 갑소유 토지의 을이 분묘를 소유합니다. 자기 아버지 을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타인 토지를 빌렸네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내 땅이 아니니까 필요한 권리예요. 타인 토지에 묘를 서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을은 갑토지 점유하죠. 을은 갑토지 점유는 타주가 된다. 다음 갑이 부동산 있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을에게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를 빼돌려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빼돌린 거죠. 그러면 얘가 명의 신탁자, 얘가 명의 수탁자가 돼요. 이제 수탁자에게 점유도 하라 그랬네요. 점유도.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이건 타주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 신탁 받았겠죠. 그럼 타주가 된다. 그럼 이 타주 점유 을이 이걸 20년 점유해도 취득시효 못하는 거죠.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다. 이렇게 자주 타주는 취득시효와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점유 권원을 잘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자주 점유로 추정해 줍니다. 그게 이제 반가로 2번. 합격서 47페이지 제일 아래 반가로 2번입니다. 먼저 197조 점유 태양이 모양 모습이에요. 모양 모습. 오늘 제 모습 어때요? 핸섬합니까? 모습 모양이에요. 그럼 197조 1항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좋은 게 다 추정돼요. 근데 좋은 것 중에 무과실만 추정 안 됩니다. 그래서 1항 어딘가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려요. 이미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만 추정 안 됩니다. 그럼 자, 이게 자주죠. 자주. 자선 평공 추정돼요. 다시 점유자는 뭐가 추정된다? 자선 평공 추정된다. 다시 점유자는 자선 평공 추정됩니다. 그럼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없어요. 증명 책임 없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가 되고 선의 반대가 악의, 평온하게 반대가 폭력, 강폭, 공공연하게 반대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럼 이 8개 중에 점유자의 점유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는 자성평공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아래 4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과실 없이 추정 안 돼요. 그래서 점유가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무과실이라고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점유자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자, 갑소유 X토지가 있어요. 토지. 우리 갑소유 토지를 20년간 점유했습니다. 타인 토지를 20년 점유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20년 점유했으니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시효 취득은 자주만 가능하다 했죠. 그럼 현재 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이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의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 하겠죠. 둘이 싸웁니다. 근데 이건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누가 입증이 할까요? 을이 자주라고 입증이 할까요? 아니면 을과 싸우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을이 타주라고 입증해야 할까요? 을은 자주로 추정돼요. 뭔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좀 했겠지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을은 입증치가 없어요.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입니다. 억울할지 몰라도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을이 타주여서 취득시효 못했다고 이 소유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근데 을이 성질이 겁나 급해요. 여기 뒤에 꼴랑지, 성질이 꼴랑지 급하게. 을이 한마디 했어요. 야, 그 토지 몇십 년 전에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근데 내가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를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에게 남아있지만 내가 왜 20년 점유께서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근데 몇십 년 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을의 자주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갑이 입증하라 그랬죠? 그럼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다. 입 안 연 거다. 안 깨집니다. 갑이 깨뜨려야 돼요. 그럼 우리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한데도 안 깨지고 소송을 을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아도 안 깨져요. 구두든 소송이든 갑이 다 증명해야 된다. 갑.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했다. 그게 본권에 관한 소입니다. 소유자가 본권자. 그래서 갑이 제기한 소가 본권에 관한 소예요. 그래서 점유자 을이 졌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이 모든 걸 다 입증한 거죠. 그때 을의 추정 싹 깨진다. 이거 싹 추정 깨진 거 이게. 다시 보세요. 다시 누가 해야 된다? 소유자 갑. 그래서 소유자 갑이 주장합니다. 소유자 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네. 자, 다시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 갑. 그래서 갑이 소송해서 을이 치잖아요. 다 깨졌다. 이거 싹 깨진 거, 이게 싹 깨진 거. 다시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갑이 제기한 본권에서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싹 깨져요. 선의도 깨지고 자주도 깨진다. 그럼 선의가 악의로 바뀌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 하려고 잠시 방송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잠시. 자, 그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게 소제기시입니다. 그리고 자주가 타주로 바뀐 게 패소 판결 확정시예요. 일단 결론을 꼭 외우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눈. 이게 앞글자 시옷, 이응, 시옷. 여기는 앞글자 지읒, 티읒, 피읒, 히응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 아세요? 우리 ABCD는 알아도 기역, 니은, 디귿 오리만은 뭐죠? 시옷, 이응, 시옷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어때 있건데 제일 마지막에 지읒, 티읒, 피읒, 히응 이런 식으로 끝나죠. 눈만 크게 뜨면 됩니다. 이게 이제 191조 2항. 그래서 선인점유자라도 무슨 서? 이 본권에 관한 서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때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소가 제기된 때. 그리고 언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패소 판결 확정된 때입니다. 그럼 시험은 이거 두 개를 바꿔내요. 시험은 오답도 다 정해 있어요. 엉뚱한 오답을 낸 게 아니에요. 이거 틀리게 되면 여러 개 바꿔내고 여러 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크게 떠요. 시옷, 이응, 시옷, 지읒, 티읒, 피읒, 히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잘 보세요. 학교에서 48페이지 보세요. 학교에서 4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자, 잘 보세요. 굵은글씨만. 동그라미 1번은 굵은글씨.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매매 등 자주점유권을 주장 동그라미. 그럼 여기에요. 점유자가
주장하면 제일 그때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번복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증이 번복되지 않는다. 안 깨진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토지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동그라미 쳐요. 소송 제기 동그라미. 누가 소송했죠?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면 이제 패소한다.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 점유자의 자주점유증이 번복되지 않는다. 3번은 동그라미 쳐요. 자, 소유자가 동그라미.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자, 소송 제기 동그라미. 그게 본권인소죠. 소유자가 소송 제기 본권인소. 소를 제기해서 그 소송 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됐다면 점유자는 여기죠. 소송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여기 패소 판결 확정부터 타주 점유자로 된다. 그래서 누가 했는가? 1번은 점유자가 주장 안 깨져요. 2번 점유자가 소송 제기 안 깨져요. 3번은 소유자가 소송 제기 그때 깨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약간 침범 점유한다. 그러면 착오로 살짝 넘어가면 애교로 봐준다 했죠. 나무 땅 이제 알고 무단점에 입증되면 자주증 깨져서 타주가 됩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죠. 지금까지 자주타주 공부했거든요. 잘 보세요. 아까 빨강색이 여기였는데 빨강색 제가 이제 20년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제부터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해야 되죠? 20년. 그럼 내가 20년 전부 점유해야 되는가? 앞사람 점유까지 승계받을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점유자를 승계받은 사람은 앞사람 점유와 분리해서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사람 점유까지 합해서 병합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때는 하자도 계승 승계합니다. 이걸 감안해서 승계인은 나에게 유리한 걸 자기 멋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걸 A가 10년 타주했고 그걸 B가 승계받아서 7년 자주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을이 승계받아서 10년 자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을이 현재 점유자예요. 그러면 을이 점유자의 승계인이죠. 그럼 이 을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을은 앞사람 점유랑 분리해서 내 거 10년 자주만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고 B까지 병합할 수 있고 A까지도 병합할 수 있다. 을이 선택합니다. 선택 여지가 3가지예요. 첫째, 내 것만 분리. 둘째, B까지 병합. 셋째, A까지 병합.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을은 갑소유 토지를 시효 취득하고 싶어요. 그럼 시효 취득은 자주해야 되죠. 그럼 A까지 병합하면 이미 기간은 27년 됐는데 전부 타주가 돼요. 전부 타주. 그러니까 A를 병합하면 기간은 20년 넘었지만 시효 취득 못하죠. 그럼 을은 누구까지 병합해야 돼요? B까지야 가장 좋죠. 그러면 17년 자주 된 겁니다. 17년 자주. 그럼 앞으로 조용히 몇 년 버티면 돼요? 3년. 3년 버티면 시효 취득한다. 이게 199조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중간에 199조 있어요. 1항 점유자 승계인 을은 자기 점유만 주장 분리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할 수 있다. 2항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 병합하는 경우에 하자도 계승 이렇게 승계한다. 다시 지금 취득시효 몇 년 점유돼요? 20년. 앞사람까지 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합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제 지금 계속 20년 하는데 198조가 있거든요. 방금 199조 봤는데 이제 양가로 4번에 198조가 늦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199조를 먼저 보고 198을 봐야 더 논리적입니다. 다음 198조 자 점유 계속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몇 년 점유해야 돼요? 20년. 그럼 20년이 며칠이죠? 20년이 며칠이에요? 그럼 20년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0년 전과 20년 후 딱 두 시점만 점유했다고 입증하면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취득시 할 수 있겠죠. 즉 갑토지를 의립했어요. 야 봐라, 내가 20년 전에 네 땅 점유했다. 20년 전에 을 명의로 이 토지 공과금 고지서가 발견됐다. 봐라, 20년 전에 내가 점유했잖아. 지금도 점유하고 있어. 그럼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취득시 가능하겠죠. 이건 당연합니다. 여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501호에서요. 501호. 옆집이 502호. 그럼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아, 옆집 아저씨가 5년 전에 옆집에 살았거든? 지금도 살고 있어. 그럼 그 아저씨는 계속 살았겠니? 이사 나갔다 들어왔겠니?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 엄마 장난해. 아, 계속 살았겠지? 라고 추정해 준다고요. 추정.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앞에는 B가 점유하고 지금 우리 점유한다. 그래서 아까 198조 전에 199조 맞죠? 199조. 을은 앞사람 점유까지 병합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비점유를 승계받았어요 라고 승계를 입증하면 사람이 달라도 계속 추정했겠지라고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래야 취득시 할 수 있겠죠. 결국 20년은 을 혼자 20년 점유할 필요 없죠. 199조에서 앞사람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수 있고, 그리고 20년 매일매일 점유했다고 입증할 필요 없죠. 후 20년 전 20년 후만 입증하면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 주기 때문에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점유권이 취득시효와 연관된 거 다 했어요. 그럼 나중에 소유권에서 뭐 한다고? 소유권에서 등기만. 지금 첫째 줄은 점유에서 다 했다. 아까 평원, 공연, 추정 다 했어요. 소유권 파트에서 등기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취득시효와 연관된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점유와 취득시효 연관 다 끝났고, 이제 취득시효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점유권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200조가 있어요. 합격서 48페이지 제일 밑에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물이란 동사를 말하고 부동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동산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그럼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넥타이 누구 거예요? 이 넥타이.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신경 써서 타고 왔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네 거. 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싸구려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면 네 거라고 추정해줘. 네 거라고. 이게 손가락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네 거. 네 거. 어떻게 알아요? 이 싸구려 동사는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네 거라고 추정해 줍니다. 그러죠?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요. 부동산은 점유자와 만약에 등기 매니저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소유자로 알겠어요? 당연히 얘를 소유자로 인사하고, 얘는 뭐 노숙자거나 뭐 기껏 임차인이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우리가 권리자로 쉽사리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등기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죠. 이 싸구려 동산만 점유하면 권리자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조는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아요. 부동산 물권은 등기에 추정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점유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 맞죠? 소유자가 점유한다. 2번 전후 양시전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앞사람 점유 승계에 증명되면 계속 추정된다 그랬죠. 3번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필요비 청구 못한다고 바로 다음 시간에 합니다. 4번 점유자가 상대방을 사기, 기망 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이건 침탈이 아니라 했죠? 침탈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 발생하지 않아요. 5번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러면 선의 시옷 이응 시옷 들렸죠 이게? 그죠? 패소 확정 시간이라고 들렸죠? 들렸다. 언제부터? 소제기시 시옷 이응 시옷 소제기된 때 했죠? 그래서 이게 정답. 자 이제 점유권 일반 내용 했거든요. 잠시 후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